인사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야?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네. SM6 세 번째 네. 하부하고 엔진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네.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SM6. SM6 1.6 터보 1600cc 엔진. 예. 네. 닛산 MR16 DDT 엔진. MR.6 DDT. 네. 예. 닛산 일본이 가솔린 잘 만지고 네. 내로는 디젤을 잘 만지고 뭐 공동 개발을 했다지만 뭐 거의 닛산에서 네. 개발을- 여기도 지금 네. 닛산이라고 돼 있네요. 네. Made in Japan. 네. 잠시만요. 어디 써져 있어? 아, 거꾸로. 네. 닛산. 아하, 닛산. 거의 닛산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닛산에서 뭐 가솔린 엔진 잘 만들고요. 네. 그 터보차저도 위쪽으로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TF035. MR 1.6 DDT. 네. MR이 그 엔진 모델 네네. 이름이고 네. DDT에서 D가 DOHC, 네. 가운데 T가 다이렉트 인젝션, 네. T가 터보차지. 네. 이게 이름이 TCE잖아요. TCE. 네, 네. 그게 터보 차지드 이피션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뭐 이렇게 이름 질 땐 그냥 기술 들어간 거 이렇게 나열해서 이니셜만 딱딱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쉬워요. 그래서 이 닛산에서 부를 때는 MR DDT라고 부르고 네. 그 르노에서 부를 때는 M5M인가? 뭐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로는 네. 닛산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어차피 이게 같이 쓰는 거니까. 클리오 RS200에 들어가고 220마력까지 이제 뽑아서 닛산 쓰기도 하고요. 주크라는 네네. 모델에도 주크에도 들어가고요. 1.6 모델에 골고루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엔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다양한 모델에 이렇게 넣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 플랫폼도 CMF 플랫폼이라 해서 Common Module Family. 그래서 이제 전륜 구동의 방식을 사용하는 차들의 공동된 플랫폼. 캐시카이도 이거 쓰고 있고요. 뭐 이 탈리스만도 이거 쓰고 있고. 또 맥시마도 이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우리 1.6 네. 디젤 하부를 봤을 때 네. 뭔가 되게 낡은 티가 나고 네. 뭐 오일 필터를 바꾸는 그 자리에 오일 국물이 두두둑 네, 떨어져가지고 네. 배선 다 젖어 있고 그렇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얘의 구성을 보면 확실히 그것보다는 새로 개발된 엔진이구나 개발된 하는데 지가 그거보다는 최신 거다. 네, 네. 느껴지는 게 네. 좀 깔끔해요. 선 네.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오일 필터도 갈기 쉽게 돼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다운사이징이 다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배기량에서 190마력 24.5kgm의 토크를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차원에서는 2000cc의 터보 물리고 환경 규제에도 맞는 이산화탄소량을 좀 줄이면 더 좋은데 제조사에서는 아무래도 개발비 좀 아껴야 되니까 이 탈리스만이 이게 흥해서 2세대 모델이 나온 모델이 아니라 망한 건데 어떻게 좀 살려보자. 네. 그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론에서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네. 새로 개발해서 실패하면 대박이니까 네. 아장나니까 아장나죠. 네. 실패하더라도 위험 부담을 좀 줄이자.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리스크 줄이자는 네. 거죠. 그래서 2000cc에다가 터보 맞춰서 거기에다가 뭐 환경 규제까지 맞춰가지고 돈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1.6 엔진 이미 쓰던 거 있으니까 그걸 그냥 갖다 쓰자. 그래서 여기에는 덩치에는 좀 맞질 않으나 이 정도만 돼도 밸런스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실어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다운사이징의 진수야.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조사가 쉽게 뭐든지 원가 절감을 통해서 쉽게 라인업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거를 쉴드 쳐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난 취향에 맞아 선택했다. 그냥 거기서만 끝나야지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다. 이 엔진이 뭐 어디에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엔진이고 딱 필요한 만큼 그리고 또 돈을 최대한 덜 들이면서 SM6에다가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자 해서 요 레이아웃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말리부나 뭐 소나타 K5 터보나 좀 출력이 센 ATAS처럼, 거를 원하시는 분이면 네. 이거는 좀 목마름이 있겠죠. 2000cc 터보 차저 걸고 뭐 이산화탄소량도 좀 줄여서 240마력 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뭐 최고죠. 그런데 요게 막 시원시원한 맛은 없었어요. 네, 답답하진 않은 거죠. 답답하지 않은 정도. 이 그레이드의 네. 최고 출력 모델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런데 얘가 힘이 좀 우리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ATS 탈 때는 시원시원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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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240마력밖에 안 됐죠. 자, 아반떼 스포츠도 시원시원하게 아니요. 아니요.
안 받아주는. 안 받아주네. 시원하기는. 아우, 답답하고 수동에다가 털털거리고. 아유. 얘는 근데 아반떼 스포츠보다도 덜 나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괜히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진짜? 나 아반떼 스포츠 괜히 찍고 싫어? 싶어. 괜히 싫어. 이상하게 싫어. 막 한쪽에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싫어. 네, 아반떼 스포츠 좋은 차예요. 가성비 진짜 좋은 차고요. 예, 그 다음에 SM6도 요 구성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제조사 측의 어떤 그 꼼수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좋은 걸 주는 차원에서는 2000cc 기왕 자연은 꽤 있는데 거기다 물려서 좀 넉넉하게 뺐으면 이게 터보다 보니까 렉이 좀 다운사이징한 터보다 보니까 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입력하고 빼고 하는 그 과정이 자연스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네. 터보에 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터쿨러가 순행식이 아니고 네. 이 앞쪽으로 얘가 왼쪽이 저 라디에이터고 네. 오른쪽 이쪽에 보이시는 게 저거거든요. 인터쿨러거든요. 네. 인터쿨러가 공기가 위로 들어가서 식어서 내려가는데 네. 이 루트가 꽤 길어요. 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빼서 다시 위로 집어넣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래로 갔다 위로 가는데 이게 또 공랭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1.6에 순행식 쓰는 차는 별로 없어요. 없죠.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출력을 극단적으로 높이지 않는 또 이제 이상은 댓글 다시는 분들이 순행식 안 네. 썼다고 오토기가 지랄하더라 이렇게만 나올까 똑같냐? 아 그거 알아요. 공랭식으로 그거 아니고. 쓰기는 쓰는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서 이렇게 냉각 라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매니폴더 흡기 매니폴더로 들어가는 그 라인이 좀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터보렉이 좀 발생을 하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보 엔진 엄청난 터보 엔진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배기량이 좀 크고 출력이 높아지면 가용 영역에서 좀 더 편안하게 다룰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네. 좀 덜 느껴지는데 요거는 좀 쥐어짠 엔진이거든요. 배기량 대비. 그러니까 리터당 계산해 보면 한 118마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제조사 측에서는 좀 활용을 잘했다. 재활용을 잘했다. 예. 테트락 7단 습식. 네. 시원하게 넘어질 뻔했네요. 네. 진짜 와 깜짝 놀랐네. 내 앞에 있어서 괜찮아. 싹 피해줄 수 있어. 운동신경 좋다. 아우 감사해요. 카메라 괜찮아요? 요즘 괜찮습니다. 카메라가 요즘 맛이가. 큐 카메라가 안 다쳐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 깜짝이야. 네 변속기. 자 여기 그 결합된 볼트 결합된 요 선이 네. 이쪽 왼쪽이 엔진이고 여기가 변속기죠. 재질도 싹 다르네요. 마감이.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인데 이렇게 표면 마감 네. 요거 좀 다르게 돼 있어서 딱 구분이 되네요. 습식 듀얼 클러치 7단 변속기인데 되게 작아요. 네. 요즘은 기구를 되게 작게 잘 빼요. 물론 뭐 대형 토크가 높은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뭐 작다 그래가지고 기술력이 뭐 뛰어나고 크다 그래가지고 기술력이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죠. 여기 대형 토크에 따라서 클러치라든지 안에 들어있는 브레이크라든지 기어라든지 이런 기구들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시크로나이저 무는 힘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구가 작다 그래서 기술력 쩔어 기구가 크다 그래서 기술력이 왜 이 모양이야 이거 할 만한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대형 토크가 이게 최대가 200마력 언더기 때문에 습식이라고 해도 대형 토크 높은 변속기를 세팅해서 넣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게트락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 잘 만들죠. 예, 뭐 BMW에도 공급하고 마그나 트레인에 인수되긴 했습니다만 예,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이렇게 물려 있다는 점.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는 여러분들이 그 자동 변속기하고 달리 수동 변속기잖아요. 수동 변속기인데 그 일일이 변속을 사용자가 하지 않도록 자동처럼 구현을 해놓은 거고 그걸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뭐 홀수 짝수로 나누기도 하고 요즘은 홀수 짝수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좀 효율에 맞게 또 단을 그 불규칙하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보통은 홀수 짝수. 네, 보통은 초기에는 이제 홀수 짝수로 나누다가 요즘은 이제 변속 효율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홀수 짝수를 섞어서 나누기도 하고 브랜드나 차종에 비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뭐 듀얼 클러치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절대 그래요. 그렇죠. 말하기는 네. 힘들죠. 수동 변속기는 하나의 축으로 돼 있어요. 하나의 축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넣고 빼는 게 이렇게 딱딱딱딱 차례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예, 클러치도 이 한쪽마다 하나씩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듀얼로 들어가 있고 출력 손실 없고 빠른 변속이 장점인데 근데 왜 얘는 네. 빠를지 몰라도 얘가 안 받쳐주는 거죠. 얘가 안 받쳐주는 이유는 엔진이 그만큼 나빠서가 아니라 완성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터보렉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보렉이 있다 보니까
반응이 그러니까 RPM이 빨리 상승하고 빨리 떨어지고 막 해야 되는데 입력을 하면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스포츠 엔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그러니까 그 일상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약간 출력이 네. 약간 여유가 있는 엔진인 거지 네. 스포츠 엔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빨라도 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투수가 공을 아무리 빨리 던지면 뭐야 포수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ECU가 정보를 허락을 해줘야 이게 입력이 되는 건데 안 해주니까 느린 것처럼 보이는 건데 뭐 실제로 듀얼 클러치는 변속 지연이나 이런 게 없는 변속기는 맞아요. 근데 어떤 차는 듀얼 클러치가 들어갔는데 느려. 그래서 구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엔진의 성격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듀얼 클러치를 그 시프트 업을 할 때 네. 3단에서 4단을 갈 네. 때 느리고 다운 시프트는 빠른 엔진 빠른 조합이 있고 그렇죠. 업 시프트는 빠른데 네. 다운 시프트가 느린 조합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엔진의 성격에 따라서 얘가 기어 변속이 바뀔 그 RPM으로 얘가 빨리빨리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얘가 3000rpm으로 가다가 다운시프트를 하면 4000rpm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순간적으로 확 못 튀지고 웅 하고 올리면 얘가 그만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반대로 4000rpm에서 3000rpm으로 악셀 때문에 쑥 내려가줘야 빨리 변속이 되는데 그렇죠. 예. 얘가 4000rpm에서 멍 때리고 좀 있다가 묵 떨어지면 얘가 또 한참 기다려야 돼요. 얘도 같이 기다려줘야죠. 네, 그래서 그 조합 때문에 뭔가 느려 보이고 네. 얘가 느려 보이고 뭐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 특성인 거죠. 남자는 나갈 때 빨리 나가는데 맨날 엘리베이터 자꾸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자는 안 나와. 그러니까 맨날 엘리베이터에서 띵띵띵 거려. 답답해 죽지. 근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는데 기다려줘야 어떡해. 그냥 가면은 죽잖아. 내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얘는 결정권이 없어. 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근데 BMW는 엔진이 스포티해서 잘 받아줘요. 그러니까 8단 변속기도 막 듀얼 클러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나지. 그러니까 불나는 거야. 그런가? 좀 적당히 좀 해야지. 너무 빨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불나잖아.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BMW 요즘 대처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잘 해결되고 있어요. 근데 뭐 안 하면 어떡할 거야. 해야지. 그걸 여야 계속 아닌 척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막 대처 불이 떨어지니까 하는 거지.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스티어링 기어는 R EPS고요. 네. 렉 방식. 여기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렉 방식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 중형차에 다른 데는 비해서 차별된다. 다른 데서는 렉 방식이 아니고 소나타도 터보 모델만 렉 방식이고 나머지는 다 CMDPS인데.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자부심을 뿜게 해주는. 네. 뭐 렉 방식이 좋죠. 좋죠. 예. 컬럼 방식보다 훨씬 좋습니다. 모터가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렉 옆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고급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서스펜션 암 구조를 보면 맥퍼슨 스트럿이에요. 그렇죠. 네. 이쪽에 오셔서 보시면 근데 보통 요 정도 급의 맥퍼슨 스트럿 많이 쓰니까 뭐 별로 뭐 늘 보던. 예. 이제 레이싱에 사용되는 스프링은 저렇게 이제 멀티 상수를 안 해놓고 정지에서 일지까지 그리고 완전히 이게 레이트가 사용됐을 때까지도 최대한 상수를 이제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수축하고 확장 상수에 큰 변화가 없게끔 세팅을 해요. 댐핑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면 아무래도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반 차는 승차감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조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세단 가지고 스포츠 운전 막 하시는 분들은 벌써 스프링하고 댐퍼라든지 서스펜션 자체가 차를 조지게끔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돼요. 조지려고 하시는 네. 분들이 일체형. 그렇죠. 그래서 저걸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달리실 분들은 전후를 그런 식으로 스포츠 조향을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서스펜션으로 바꾸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차에 무슨 일체형까지? 아 그럼요. 예, 뭐 이 차에 일체형으로 바꾸면 더 뜰 텐데. 자, 그 다음에 요즘 맥퍼슨 스트럭도 이 로우암을 보면 네. 그 멀티링크처럼 네. 이렇게 길게 선형으로 빼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좁게 잡아놨는데 지금 최대한 암 길이를 네. 이렇게 선형으로 하면 길어지잖아요. 그럼 길이가 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길면 이렇게 상하 움직임이 각도에 비해서 좀 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동을 좀 더 잘 잡아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벗으로 하는 것도 뭐 토우라든지 뭐 캠버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예전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잡아놨는데 요즘은 막 여기다 잡고 저기다 잡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은 차가 악셀을 밟을 때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타이어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지면의 힘이 뒤로 가잖아요. 네. 뒤로 밀면
이 암을 뒤로 당기니까 이게 움직일 거잖아요. 네네. 이 부싱의 변형에 따라서 이 바퀴의 얼라이먼트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걸 컴플라이언스라 그래요. 네. 그거가 이게 너무 짧아 버리면 확확 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넓으면 넓을수록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밀하게 컴플라이언스를 설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길이와 거리를 지금 넓혀서 네, 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자유도를 좀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맥퍼슨 스트롯도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넓게 잡고 여기도 넓게 잡고 있고 여기도 최대한 벌려놨고 이렇게 쭉 뽑아놨어요. 맥퍼슨 스트롯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암의 자유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휠의 뭐 토라든지 캠버라든지 이런 걸 좀 잡기가 어려운데 최대한 이 맥퍼슨 스트롯 안에서도 그걸 잡을 수 있도록 해놓은 설계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싱이 예, 이렇게 보니까 예,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마치 필로볼처럼 돼 있는데 안에 고무 부싱으로. 여기가 고무 네네. 심이 가 있잖아요. 네. 이 볼트가 고정되는 부분. 네네. 이 고무가 이 안쪽에 차 있는데 네. 속으로 완전히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네. 안에서 약간 얄쌍하게 차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힘을 확 받으면 네.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네. 토 아웃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얼라이먼트 변화가 싫다고 하시는 분은 이 부싱을 빼보고 우레탄을 넣기도 하고 그렇죠. 뭐 막 필로볼을 그렇게 넣기도 하시는 하고. 분들도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겉을 이렇게 필로볼처럼 메탈로 이렇게 감싸 놓으니까 뭐 느낌이 느낌상으로는 여기 간극이 안쪽에서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부싱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 변화라든지 뭐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해 보여요. 좀 아이, 약간 그래요? 이 부싱 설계 자체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바깥쪽을 감싸는 거를. 아,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 프레임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니까 이 서브 프레임은 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부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안전 때문에 서브 프레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서브 프레임이 하는 역할이 딱 두 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MVH입니다. 암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에서 받아내는 진동을 얘가 받아요. 그리고 얘가 차체로 캐빈으로 올라가는 진동을 거의 얘가 먹어줘요. 그러니까 얘랑 캐빈은 아주 강하게 체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완충 장치가 붙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체결은 안 됩니다. 강하게 체결하면 할수록 서브 프레임의 그 MVH를 그 잡아주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얘가 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가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좀 버텨요. 그래서 이게 안으로 이렇게 푹 들어와가지고 이런 주요 부품들을 깨는 거를 얘가 좀 방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다 두르고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두르고 있으니까 진동을 그만큼 분산을 시키거든요. MVH도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심각한 사고 아니고 밑으로 이렇게 턱을 받는다든지 낮은 구조물을 받았을 때 엔진과 변속기가 입는 데미지를 얘가 그나마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줄였는데 타이어 진동이 왜 이렇게 많이 느껴지죠? 그 서스펜션 때문에 그렇죠. 이게 토션빔을 강하게 잡으니까 이 전륜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아,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계세요. 스포츠가 감성을 느끼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맛을 보라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젊은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게 뭐 사람도 많이 태워야 되지만 나는 이런 딱딱하고 좀 스파르탄의 느낌을 좀 줄 수 튀는 있는 느낌? 그런 세단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좋을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중형 세단의 포용력으로 보면 좀 미스 세팅이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용 차로는 가정용 차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클리어를 사셔야지 왜 이걸 사시죠? 그러게요. 예. 근데 가오가 안 나잖아요. 아, 작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쁘지가 않잖아. 얘가 더 이쁘잖아. 아, 브레이크 로터가 생각보다 작아요. 벤틸레이티드 방식인데 두께도 얇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두께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아, 안쪽이 얇고요. 안쪽을 많이 얇게 했어요. 네. 예, 저렇게 되면은 재료비가 또 아껴지겠죠? 아니, 두께가 생각보다 많이 얇은데. 많이 얇아요. 이렇게 되면 열을 많이 못 머금기 때문에 열에 취약합니다. 근데 이거 가끔 SM6 브레이크가 정말 칼같이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이게 그건 구조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칼같이 들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만 열 받아도 이거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도에서는 공도에서는 정상 주행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좀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이게 열을 받기 시작하면 금방 놓칠 수 있는 브레이크예요. 보면 두께도 이 직경도 중요하지만 이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 적정 수준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여기 좀 안쪽이 얇고요. 너무 얇은데? 그 다음에 벤틸레이티드 이 방열 공간도 네. 좁아요.
그 전체적으로 되게 얇습니다. 이 두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뭐 그러게, 왜 이렇게 왜 해놨을까요? 비대칭으로 했을까? 네. 좀 아끼려고 한 거겠죠, 재료비를. 그것 말고는 뭐 이유가 없죠. 지금 휠이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장착을 해놓고 보면 이만큼씩 네. 남아요. 그러니까 2인치를 줄여도 거의 3인치 줄여도 되겠네 싶은 한 생각이 들 16인치 정도로. 기준으로 설계한 것 같아요. 네. 16인치. 그러니까 16인치를 안 꼽아봤으니까 네. 확실히 모르겠는데 네. 17인치는 굉장히 여유있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얘가 거의 뭐 아반떼급 브레이크를 꽂아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라는 느낌이 들죠. 예. 자, 댐퍼에 신호선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요? 네네. 예, 저런 신호선이 들어가 있으면 가변 댐퍼다. 그래서 모드에 맞게 압력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좀 더 단단해지고 예, 그 노말이나 에코 모드에 놓으면 좀 물렁물렁해지고 그렇죠. 과연 타이로드 엔드가 암이냐 아니냐. 아 얘요? 예, 그러니까 워낙에 요즘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제어를 하니까 얘마저도 기여를 해서 얘가 암 역할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도 토의를 한다 그래요. 뭐 기본적으로 얘는 암은 아닌데 이 엔드 쪽이 일부분 기여하는 바가 좀 있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말은 되는 게 이 가운데 네. 그 스티어링 기어는 고정이 돼 있지만 네,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가 이 서스펜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컨트롤 암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부싱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 그 스티어링 기어하고 타이로드 엔드는 또 에커먼 스티어링도 또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할 때 내각 외각 차이도. 그래서 요것도 암이라고 보는 엔지니어도 있고 뭐, 예. 아니라고 보는 엔지니어도 있고. 예. 우리가 뭐 평가 하질량도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맥퍼슨에서는 어디까지가 들어가고 W25에는 어디까지가 들어가고 이게 다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 그 타이어, 이 브레이크 패드, 휠, 뭐 암 등이라고 해놓지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선 여기까지가 스프링 밑에 질량이고 그 위까지가 스프링의 질량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안 해놓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 거죠, 말하자면. 대신 이제 그걸 이제 구분하는 게 공진 그 정도를 가지고 많이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퀴 쪽은 초당 10에서 20회의 진동을 받아내고 더 이상 그 이상의 진동도 받아내는데 얘가 많은 진동을 받아낼수록 그 위의 진동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가 하실량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자동차의 운동 성능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의도적으로 휠과 타이어의 질량을 재료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질량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가 이렇게 딱 정해졌고 자동차를 이게 정답이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세팅마다 차마다 그게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예, 차체 부분으로 가보면요. 이게 요런 것 되게 잘 돼 있어요. 실런트하고 이렇게 실리콘 발라놓은 거. 네, 실리콘 발라놓은 거는 처리가 꼼꼼하게 잘 돼 있고요. 저 바깥쪽도 보면 이렇게 쑥 발라져 있고 똥도 있네. 실리콘 똥. 네. 잘 발라져 있습니다. 이런 차체 처리는 잘 돼 있고 네, 이 커버 네. 안쪽은 안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커버 안쪽은 안 돼 있는데 안쪽으로는 그 실리콘이 근데 실린더 커버를 여기 왜 다 있지 않은데. 뚫어놨죠? 여기 이렇게 물 튈 텐데 막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예 커버 자체가 없는 차도 넣으면 안 돼요. 배수하라고 이렇게 됐나? 하여튼 예, 그 머플러는 깨끗하죠. 네. 깨끗해요. 너무 말할 깨끗하네요. 수가 없네요. 예, 뭐 녹이랄 것도 없어요. 예, 깨끗합니다. 여기 밑 엔드 쪽으로 가는 선도 아직 여기서 뭐 살짝 지금 발생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예, 엔드 쪽도 괜찮고요. 출고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농담이면 안 되는 거죠. 맞아. 예. 문제지. 아 이거 커버가 있군요. 아니 근데 커버가 이게 이렇게 10mm짜리 나사 2개로 돼 있고 네. 이게 뭐예요? 이 타이로 이렇게 내놨네요. 네, 밴드. 아 진짜 원가 절감 많이 쩌네요. 요즘 청출어람이라고 현대기아에 배워서 다른 제조사들이 더 아주 가열차게 해. 아주 가열차게. 밴드로 이렇게. 에이, 어쨌든 커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커버 좀 두껍게 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놓지. 자, 토션. 네. 이 토션빔은 아까도
뭐 토션빔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중형차에는 지금 넣지 않습니다. 이게 20년 전까지는 그래도 간혹 사용됐어요. 네. 뭐 10년 전에도 사용이 되긴 네, 했었어요. 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 10년간 중형차에서 급속히 사라지고 2016년 이후부터는 뭐 전혀 네. 중형차에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한 30년 전만 해도 컴퓨터 CAD라든지 뭐 컴퓨터 설계가 컴퓨터 성능도 안 받쳐줬고 프로그램도 뭐 데이터도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멀티링크 설계가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학을 기초로 해서 엔지니어들이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값까지 계산을 해낼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링크도 다양하게 암도 기하학적으로 뭐 WC 본도 변형해서 멀티링크랑 섞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형차에서 멀티링크 기술이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멀티링크 기술을 대신 개발해서 외주를 해주는 것도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굳이 토션빔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토션빔을 넣었다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르노에서 탈리스만이 망한 모델이기 때문에 2세대 모델에서 위험을 더 멀티링크를 얘 자체로 개발해 서스펜션을 다 맞춰서 얘 독자적으로 만들기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맥시마나 그러면 알티마 거를 갖다 끼면 되지 않냐. 그것도 그냥 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변형을 하고 재설계를 해야 돼요. 이쪽에서 서브 프레임을 갖다 놓고 암들을 막 연결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서브 프레임 만들어야지 암도 길이가 다르면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싹 그러니까 다 만들어야 다 돼요. 새로 만들어야지 네. 이게 부담도 되는데 얘는 차체에 요 한 덩어리 딱 거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길이만 넓히면 네, 되는 거죠. 네. 요 상수만 잘 계산해 놓고 이 차체 중량과 좌우 비틀림의 그 개수만 딱 맞춰서 얘 강성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만 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르노 삼성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주도를 한 건데, 르노에서 그러면 야 개발비 많이 들이지 말고 네. 망한 모델이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 네. 그러면 아 르노 토션빔 잘 다루니까 토션빔 넣죠 뭐. 네. 르노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중형차인데 토션빔을 넣으면 거동이 안 나올 텐데. 야 그러면 사륜 조향 시스템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넣는데, 사륜 조향 시스템 들어가려면 여기에 또 스티어링 기어가 들어가야 되고 저 앞에처럼 타이로드에서 엔드로 물어야 되고 여기에 조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조향을 하면서도 그 안정감을 잃지 않도록 여기를 또 조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스티어링 기어가 또 비싸요. 상당히 비쌉니다, 단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야 차값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르노 삼성에서 그래요? 그럼 우리 그거 빼고 그냥 가져올게요. 그러면 야 니네들 토션빔 싫어하잖아, 딱딱한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아 그럼 요런 거 하나 만듭시다. 요거 하나 만듭시다. 이게 AM 어댑티브 모션 링크예요. 그래서 캐스터에 약간 자유를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차가 요렇게 진동을 요런 식으로 상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노면이 가다가 뭔가 이게 턱을 하나 툭 치면 얘가 힘을 받아서 바퀴가 올라갈 거잖아요. 네. 이 힘이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요. 작용할 때 이거를 이 축 방향하고 이 직각 방향하고 분해를 해보면 이 직각 방향은 서스펜션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축 방향이 충격이에요. 그렇죠. 네. 이 충격을 이 방향의 힘이 얘 바퀴를 요걸 중심으로 살짝 돌려주게 먹어주게 만든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네. 이 AM 링크의 그 기본 아이디어. 자 이거랑 같아요. 여기 주먹 쳐봐요. 주먹 세게 쳐봐요. 더 세게. 아프죠? 네. 다시 쳐봐요. 다시 쳐봐요. 이렇게 밀리게? 어때요? 안 아프죠 이거? 네, 이렇게 되면 치는 사람도 안 아프고 받는 사람도 안 아파요. 살짝만 밀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행 환경에 맞춰서 캐스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차축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거동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진동이, 이 공진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작용을 해가지고 그 상수까지 정확하게 딱 맞춰서 진동만 딱 잡아내면 되는데, 지금 얘 결과물을 봐서는 이거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산을 해내가지고 막 기계로 주파수까지 딱 그거를 알아낸 거, 진동 정도라든지 충격 주파수 헤르츠까지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인데, 네. 얘가 세팅이나 그 값이 제대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친 토션의 빔이 더 도드라지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노가 토션빔을 이렇게 세팅하는 브랜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기본으로만 토션빔을 만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될 텐데 얘 때문에 더 망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르노는 레이싱 3 빅3예요. 엔진 기술, 그 다음에 자동차 거동에 있어서는 거의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를 씹어먹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르노 엔지니어들은 대단한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천재들이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이 토션빔을 넣었을 때, 야, 이게 로드 홀딩을 제대로 하려면 얘가 스티어링을 통해서 각을 틀어주지 않으면 접지를 쉽게 놓칠 수 있겠다 해서 사륜 조향 시스템을 넣은 거예요. 네. 얘를 넣기 위해서 토션빔을 넣은 게 아니라 걔를 멀티링크에서 구현을 하면 가격이 비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링크에서는 그걸 넣게 되면 슈퍼카라든지 아주 고성능차 영역에서 선회가 더 깔끔해지니까 걔네들은 돈을 더 많이 들여서도 넣어요. 하지만 멀티링크에서 굳이 거기까지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일반 차는. 근데 토션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중형차로 해버리니까 이걸 넣지 않고서는 고속에서의 안정적인 선회가 이건 조금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토션빔을 해놓고 르노에서는 사륜 조향 시스템을 넣어야지만 안정적이니까 이걸 넣자 결정을 한 건데, 이 양아치 같은 르노 삼성에서 그걸 빼고 온 거예요. 가장 SM6에서 핵심적인 걸 빼고 오고 그 원가를 다 낮추고 요 기껏해야 이게 돈 10만 원 될까 말까 한 AM 링크. 그나마 세팅을 잘했으면 모르는데 지 멋대로 캐스터를 바꾸니까 이게 차축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뭐 차가 고속에서 이게 진동을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받아내는 진동 헤르츠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올라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했으면 이거 뛰어보고 달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뛰어보고. 맞아. 그리고 꼭 유럽 가면은 사륜 조향 소리가 있는 탈리스만을 타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 진짜 SM6에서 핵심이 토션빔을 그나마 상쇄시켜줄 수 있는 게 사륜 조향인데 이놈들이 이걸 빼고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지. 그것도 가격은 가격대로 다 받아먹으면서.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맞아. 타시는 분들에게 뭐라는 게 아니라 르노 삼성이 니들이 계획했으면 르노에서 야 이거 토션빔에서 이거 조향 안 들어가면 안 되라고 걔네들이 정말 거동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야지. 그대로. 자,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못 받아낸 거, 기업에서 차별당하는 거는 네. 부르짖어야 돼요. 이거 옵션으로 넣으려면 되게 비싸요. 맞아. 굉장히 비싼 옵션이. 이게 사륜 조향 시스템이 뭐 포르쉐도 그렇고 또 CT6에도 그렇고 걔네들이 그거 넣고서 몇백만 대문짝만하게 그 광고하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니 이걸 빼고 들어오는데 그걸 참아요? 그걸 왜 참아요? 예? 참지 마세요. 아니 짜장면 시켜서 단무지만 안 가져와도 붕괴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데 왜 참냐고 이거를. 성격들도 좋아. 그래서 이거 안 넣어줬다고 뭐라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사시는 분들에게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받아내야 돼요. 이거 사륜 조향 시스템 여기 들어와서 이 가격이 돼야 이게 맞아요, 상품성이. 아니면 이거 걷어내고 맥시마 멀티링크로 넣던가.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요. 네,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이 차주분도 200km 타시고 이걸 중고차 시장에 가져가셨대요. 이렇게 네. 뭐 일주일 만에 다시 팔려고. 네, 도저히 못 하시겠더라고요. 타보지도 않고 가족들이 다른 시승기만 보고. 그러니까 다른 시승기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뭐 유러피안의 감성과 편안함, 주행 성능을 다 잡은 그 문구에 굉장히 붕괴를 하시더라고요. 네. 유럽비안에 그 말을 믿었는데 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신 분을 만나면 하고 싶다. 네. 뭐 실제로 그런 분들 이제 차주분이 되게 착하셔서. 네. 그래서 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 본인 혼자는 참고 타겠는데.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선택을 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권한이고 취향입니다. 우리가 취향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좋다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건 붕괴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토요타가 우리나라에 니켈 수소 하이브리드에다 죄다 넣어가지고 파는데 이걸 왜 사냔 말이에요. 그거를 사면 안 되지. 그래놓고 가격 똑같네, 뭐 충전 조율 똑같네, 장사꾼 말은 믿는 게 아니야. 그 3대 거짓말 있잖아. 그 중에 최고 거짓말이 손 적자야. 믿는다는 말. 그게 장사꾼만 믿지 말아요. 그거 완전 거짓말이야. 그거 걔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 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이걸 찾아내서
지적하고 네. 받아내야 돼요, 권리를. 네. 멀티링크든 사륜 조향 시스템 둘 중에 하나 받아내셔야 됩니다. 네. 받아내자. 월 한 100대밖에 안 팔리면은 안 되나 하고서 넣을 텐데. 아직도 2000대 가까이 나간다고 하네요. 너무 이쁜 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뻐서 네. 이쁘면 용서가 되거든. 얼마는 용서가 되거든. 표정 진실. 그러니까. 뭐 이쁘니까. 네. 그 이쁜 애들이 남자 바꿔가면서 그러니까요. 골탕 먹이잖아요. 네. 골탕 먹이는 중. 순진한. 이것도 두께가 좀 많이 얇네요. 그런가요? 네. 이 정도면은 하여튼 그냥 소형차 레벨로 다 만들어 놓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직경도 제품은? 그렇고, 예. 뭐 전륜이 저런데 뭐 후륜을 두껍게 해봤자 브레이크 상수만 안 맞죠. 그러니까 뭐 앞뒤 이렇게 브레이크의 압력을 잘 맞춰놓은 건데 그래도 좀 얇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HM6를 선택하신 차주분들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신다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성만 놓고 얘기하는 거고 르노 삼성이 정말 핵심적인 거를 빼놓고 온 거에 대해서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개선이 됩니다. 브레이크의 약한 단면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국이 있죠, 이렇게. 팽창을 한 거지. 어떤 자국? 패드. 여기 거무디틱한 면, 네네네. 여기는 동그랗고 여기는 거무디틱하게 네네. 무늬가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무늬냐면 우리가 와인딩이라고 그렇게 세게 안 탔는데 세게 안 탔죠. 세게 안 탔는데 그 산길을 내려와서 잠시 세워둔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뜨거워져가지고 여기에 닿았을 때 그러니까 달리는 동안에 이런 무늬가 안 생겨요. 잠깐 세워놨는데 이 무늬가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열에 되게 약하다는 이야기. 열 팽창을 한 거야, 금속이. 패드가 됐든 진짜. 이게 됐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정말 서킷 가서 한 세션 통째로 타고 그냥 저 피트에 딱 세워놨다 이러면 이제 뜯겨 나가는 거예요. 얘는 바로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브레이크 안 들어서 이렇게 쑥쑥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지금 우리가 주행한 게 이게 안 지워져. 이게 트랜스퍼 필름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그 패드가 꽉 닿아가지고 이게 찍힌 거야, 도장처럼. 요 패드가 그 정도에서는 열로 팽창이 안 되는데 팽창이 된 거예요. 열을 그만큼 못 이 넣는 아크님 거지. 뒤에 타셔서 느끼시겠지만 네. 벨로스 탈 때보다 훨씬 약하게 탔잖아요. 그럼요. 보통 일반적인 뭐 산타페 정도 맞아요. 탄 거에 불과했는데 그쵸. 이런 증상을 보인다는 거는 브레이크도 별로 뭐 신뢰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런 거죠. 안 그래도 로또도 작고 그러니까요. 그냥 소형차 브레이크 달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 엔진도 소형차 엔진을 터보차저해서 좀 소형차 중에서 약간 좀 재미있게 탈 만한 엔진을 해놓고 브레이크도 좀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서스펜션도 사륜 조향 시스템 뺀 토션 빔이고 그러니까 지금 차체만 키워놓고 그러게요. 디자인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을 수밖에 안 맞아요. 네. 엔진 룸 이봐. 큰일 났어, 지금. 뭐, 어떡해. 뭔 일이 있나 봐 지금. 진짜 지금 응?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얘는 엔진 얘가 룸 왜 저래, 진짜. 자, 그- 가시죠. 그래서 엔진룸 고치는 거를 룸 서비스라고 그러는 거죠. 엔진 룸 서비스. 굿. 제가 퇴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당할 아무래도. 수가 없군. 아 이거 당할 수가 없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네, 역시 이거 조금 힘들게 되겠죠. 네, 아 이거 빼면 되지 뭐. 네, 탁한 여기서부터 페이지죠. 이렇게 딱 빼야 될 겁니다. 르노리산 자, 이것도 빼볼까요? 합기 필터. 필터는 그건 잘 빼게 돼 있네. 와, 1000km밖에 안 타니까. 깨끗하네. 깨끗하게. 새 차잖아요, 여러분. 나 11V 납산 배터리. 이게 AGM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Made in Korea. 어디 써져 있죠?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여기. 아, 여기서 있네, 여러분. 존슨 컨트롤스 델코 배터리야. 델코 AGM 12V. 원래 11.6V예요. 네. 6개가 2.1V씩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AGM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구획이.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충전 제어로 인해서 납산, 그러니까 묽은 황산이 막 이렇게 찰랑찰랑거리지 않게끔 해서 이 충방제율을 높이는 배터리예요. 좋은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튬 인산 철로 가기 전에 단계예요. 그러니까 리튬 인산 철이 그 3.3V를 공진전압으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 모델이 있고 리튬 인산 철을 쓰는데 요 자동차 배터리는 아마 리튬 인산 철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게 그 밀도는 좀 낮은데 리튬 이온에 비해서
수명이 좀 길어요. 네. 제조단가도 좀 더 싸고. 그래서 아마 리튬 인산철을 대체해서 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리튬 이온 쓰면 더 좋긴 한데 리튬 이온은 충방전 효율이 약간 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거 오래 써야 되잖아요. 네, 오래 써야 되니까. 그 이제 48V로 높여가지고 쓰는 게 이제 관건인데 언제 높아질지 빨리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좋은 오디오도 좀 집어넣고 하는데. 맞습니다. 배터리. 자, 그 다음에 엔진에 보니까 이게 터보 샷은 여기 있어요. 네. 그렇죠. 저쪽에 있는 게 배기 쪽이고, 네. 여기가 흥미 쪽이고. 네, 운전석 쪽으로 있는 게 네. 그 임펠러 쪽이고, 그렇죠. 라인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게 여기서 이제 공기가 받아들여지면 네. 우리가 뜯어냈잖아요. 네. 뜯어낸 절로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에어 클리너를 거쳐서 여기로 들어가요. 굵은 파이프로 네. 터보 차저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얘가 배기에 배기를 막 돌려주면 그걸 발력으로 돌아서 그 열로 압축을 하죠. 네, 당겨서 네. 원심력으로 밖으로 네. 보내면 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압축을 해서 이게 컴프레셔예요. 그래서 네, 컴프레셔. 그렇죠. 압축을 된 공기가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쭉 가서 아까 우리 그 인터쿨러 봤잖아요. 예, 인터쿨러 밑으로 가서 네. 여기서 여기 보면 요렇게 가서 여기 있어요. 여기 인터쿨러가. 예.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여기. 그 요 밑으로 가서 인터쿨러를 통해서 식혀져 가지고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와서 일로 와요. 오, 진짜 길다. 일로 와서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흡기다기관이에요. 여기가. 예. 아니, 그 지금 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로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와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터보링이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가 없네, 진짜. 엄청 기네요. 왜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 왜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그것은. 기르면 귀찮가? 대표님 혹시 쪼꼬잡바 있는데. 아, 그래요? 내 상태가 안 좋은가? 드릴까요? 아까 가지고 온 거 있는데. 자, 기름은 기차. 어떡하지? 기차는 빨라. 기름은 기차는 빨라. 빠르게 하려고 이거를 길게 하고. 아, 그렇구나. 기차다. 그렇구나. 그래서 기차양이 나오는 거야. 기차양. 역시 기차양이야. 그래서 길게 해놓은 게 아닐까. 자, 근데 이게 다운사이징을 하면 이게 문제인 게 네. 뭐냐면 네. 그 압축된 공기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배기가 그만큼 높게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네. 실린더 체적이 작으니까 실린더 체적에 공기를 아주 많이 불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많지 않은 공기를 공냉식으로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냉식은 앞에 바람을 맞아야 돼요. 주행풍을 맞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빼놓고 짧게 가려면 이 위에다가 순행식 인터쿨러 하나 딱 달아놓으면 돼요. 네. 그러면 바로 시켜가지고 바로 집어넣으면 터보력이 없어지는데 지금 당장 흡기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거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거쳐서 여기로 바로 넣어주면 그럼요.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스로틀 밸브가 열리자마자 공기가 근데 이제 스포츠 세단은 돌아가는 거죠. 바로 넣어주면서도 거기서 생기는 그 터보를 없애려고 온갖 잡기술들을 그렇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 6에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보다 부족하지는 않은 그렇죠. 네, 웬만큼 힘이 나오는 그냥 승용 엔진인 거지 그러니까- 스포츠를 목적으로 네. 만든 엔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이 이런데 네. 190마력에 24.5톤급 준수하지 않냐? 준수해요, 수치는. 하지만 이런 과정을 보셔야 맞아요. 이런 흡기의 구조를 봐야 이게 스포티한 엔진이구나. 이게 반응성이 제깍제깍 나오겠구나. 아니면 이게 좀 지연이 있겠구나. 쥐어짰구나. 뭐 이런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아반떼 스포츠를 이해하면서도 엔진이 스포츠 엔진이라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네. 아반떼도 사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좀 설계가 돼 있어요. 스포티하게 만든 네. 차지 스포츠카라는 둥 뭐 그렇죠. 씹어 먹는 차라는 그렇게 말 제가 안 하잖아요. 정말로 이걸 스포티하게 190마력을 제대로 쓰려면 이 흡기 라인을 짧게 가야 돼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최대한 비용을 아껴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사실은 안 해야 맞는 되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좀 걸리거든요. 그지. 변속을 지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럼요. 만우님이 아직 A님이 눈썹을 아직 덜 그렸는데 어딜 나가 죽을라고 이거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엔진이다. 네. 그리고 차도 일상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중형 세단이다. 근데 서스펜션이 딱딱해. 네. 가족 뒤가 말고. 토셔빔이야. 스포 막 튀어. 감성은 스포츠카 어. 감성이고 네. 네. 근데 이게 적정 속도에서는 안정감이 있는데 또 고속으로 가면 날라갈 니어가 거야. 접시력이 그만큼 또 불안하단 말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륜주행으로 잡아놨는데 이놈들이 또 뛰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밸런스가 네. 그래서 안 맞는다고 하는 거야. 네, 그런가 보다. 너의 목적은 뭐니? 그러게. 너는 왜 태어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게. 얘가 대답을 못해. 맞아. 자기가 나는 모르거든. 무슨 목적이라 내가 왜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한마디로 정의를 못하는 거야. 나는 스포츠성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유럽의 감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튀고 토션빛 원가 절감을 해서 제조사에는 좋고 디자인은 이쁘니까 소비자도 괜찮기는 한데 목적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야이씨 왜 씹어 니들 네가 차를 알아? 니들이 이거 갖고 싶어서 그렇게 막 탔나? 그래서 막 질투를 이렇게 또 판단하시면 제조사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상품성을 보시고 여러분 선택에 뭐라는 거 아닙니다. 이 엔진이 이제 오래된 낡은 엔진은 네. 아니라는 게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덩어리 진 게 주먹만한 게 보이죠 여기 이거 불룩 튀어나온 거 응? 여기 아, 네. 캡 같이 불룩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네. 이 안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흑디캠이고 배기캠인데 네.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이 양쪽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솔린으로서 구형 엔진은 아주 구형 엔진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나름 그래도 네. 0.6으로 기술을 부릴 거는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운사이징이 소비자들에게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제조사에게 좋은 거예요. 제조사가 환경 규제로 좀 더 쉽게 가자. 그래가지고 더 낮은 배기량에다가 터보차저 걸어서 출력 높게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에다가 이 터보차저 걸어가지고 엔진 많이 출력 높여가지고 연료 많이 태우면 이산화탄소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죠. 가솔린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완전 연소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줄이는 게 화두인데 맞아. 이걸 줄이다 안 되니까 대조사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제 기법을 했냐면 야 그냥 배기량 줄여 터보차저 부스트업 높게 쓰고 그냥 해 이러니까 물리적으로 딱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극단적으로 중형차에도 1.6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만 단순히 190마력이라고 해서 기술력 좋아 뭐 190마력인데 2.0이랑 못지않아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흡기 라인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것마저도 그 비싸게 인터쿨러에서 좀 효율적으로 스포티하게 가면 좋은데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터보렉이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가용 영역에서는 그래도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서스펜션의 묘미가 이 제대로 엔진에서 받쳐지지 못하니까 변속 속도도 그만큼 느려지는 거고 여러모로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뭐 그럼 저희가 네. SM6 있는 건 이제 다 본 건가요? 다 본 거죠. 아, 네, 이제 다 봤어요. 정말 구매 한 차를 이렇게 LPG 봐야 돼요. 아, LPG 끝판까지 가봐? LPG까지? 있으신 분은 그런 LPG 있으신 협찬을 분이면 해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예 그냥 4종 세트. 그래 네. 할 거면 부탁까지는 하지 마시고 네? 부탁까지 하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차라리 끌려 사신 분 있으면 그거 타고 아, 싶었다. 궁금하다. 클리어. 네, 클리어. 네, 인사하시죠? 아니 솔직히 저는 예전에 이거 SM6 타면서 내가 이걸 타려고 시승 운전을 한다 그랬나 자괴감이 좀 아, 진짜? 더럽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아. 그게 편집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겠네. 안 그때 들어갔죠. 그 당시에 안 들어갔죠. 왜냐면 좀 너무 네.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너무 저희가 많이 너무 해가지고. 속상하게 해서 타사신 분들은 잘못이 없고 선택에 대한 자유는 분명한 거고 여러분들 차주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이건 오해하면 취향 안 돼요. 문제예요. 맞습니다. 자동차는 이게 소비재고 이걸 잘 선택했든 안 선택했든 손해가 뭐 크고 안 크고 이거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기호재이자 소비재예요. 그렇죠. 예,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요. 맞습니다. 예, 단순 소비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용성만 놓고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취향과 기호가 많이 그럼요.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고 저희가 겨냥하는 건 르노 삼성입니다. 르노 삼성에 겨냥을 하는 거 제조사를 겨냥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에게 절대 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네. 오해 마십시오. 네, 소비자들은 언제나 얘기하죠. 소비자들은 항상 옳다. 왜? 맞습니다. 뼈 빠지게 번 돈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소비자들은 항상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접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왕이면 왕이 좋죠. 아니, 이 소비자가 왕이라는 마인드는 좀 그렇고 예,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야. 네, 소비자는 왕까지는 아니고 그렇네. 이런 이거야. 소비자는 돈 내는 순간 난 왕이다. 음흠. 아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무상에 의해서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만 그렇지. 예, 상전이다. 상전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잘 찾기 바라시고요. 예, SM6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해도 그 다음에 또 하는 건요 무리가 있고요. 이건 차주분이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한 겁니다. 네, 저희에게도 좋은 또 확인이 됐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 .6TC 최고 출력 모델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궁금하긴 얼마나 했어요. 잘 나가는지. 네. 네. 하도 뭐 이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맞아. 예. 그런 댓글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시승을 해본 결과, 시승 결과는 뭐 내용에서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좋은 계절입니다. 밖에 나가서서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운동도 체력도 많이 기르십시오. 네. 내년 여름은 올해부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년 시즌을 준비하셔야죠. 그럼요. 해변에서 또 설레발 치려면 지금부터 운동하셔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고요. 하시고요. 네, 하십시오.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